저기요, 방금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의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앉아있던 임원들, 통역사, 그리고 해외 바이어 대표까지 모두 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장을 입은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명함 한 장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밖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26살 청소부였습니다. 촌에서 막 올라온 듯한 말투.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소심한 얼굴. 누가 봐도 회사 일은커녕 세상 물정도 모를 것 같은 여자. 직원들은 그녀를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소밖에 모르는 애.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괜히 말 시키면 답답한 아이.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입을 여는 순간 회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바이어의 말은 통역사가 옮긴 뜻과 달랐고 계약서에는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그 청소부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녀는 왜 26살이 되도록 산골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도시로 나온 막내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못 배운 시골 청소부라 무시받던 한 여자가 자신도 몰랐던 재능으로 수천억 계약의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유다정이 처음 도시 버스에 오른 날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갈아입을 옷 2벌, 오래된 영어책 1권, 어머니가 쓰던 손수건, 그리고 마을 이장이 적어준 주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산이 멀어질수록 다정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오래 떠나본 적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조용한 산골이라고 불렀지만 다정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정은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었지만 둘은 오래전 도시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한 번씩 얼굴을 비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들을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버려놨어. 아버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정아, 너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세상은 좋은 얼굴로 다가와서 사람을 망친다. 어릴 때 다정은 그 말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너무 아껴서 다치지 말라고 붙잡아 두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을 아이들은 하나둘 학교를 졸업하고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고 더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다정만 늘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밭에 물을 주고 장작을 패고 닭장을 치우고 어머니가 아프면 약초를 다렸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어도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짓하면 다정은 말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막내딸은 집에 있어야지. 여자애가 많이 배우면 마음만 커진다. 도시에 나가봤자 험한 꼴밖에 더 보겠냐. 그 말들이 다정의 삶을 천천히 둘러쌌습니다. 다정은 26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띄엄띄엄 다녔고 중학교는 입학만 해놓고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해졌고 아버지는 밭일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이 되면 작은 방에 엎드려 책을 폈습니다. 책은 대부분 남들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읍내 폐지장에 다녀온 이웃 할머니가 가끔 젖은 책더미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다정아, 너 책 좋아하잖아. 볼만한 거 있으면 골라봐라. 그 안에는 오래된 영어 교재도 있었고, 일본어 회화책도 있었고, 누군가 공부하다 포기한 중국어 노트도 있었습니다. 다정은 글자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보다, 부엌에서 솥을 닦을 때보다 낯선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읽을 때 숨이 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가 재미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 방송을 듣고 책에 적힌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고장난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가끔 잡음 섞인 외국 영화가 나왔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다정은 배우들의 입모양을 보며 말을 흉내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책에 적었습니다. 다음날 장에 가는 이웃에게 부탁해 헌책방에서 사전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산나물 한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정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시험을 본 적도 없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밤을 견디려고 책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다정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하냐? 내가 무슨 도시 사람이라도 될 줄 아느냐? 밥이나 제대로 해라. 다정은 책을 덮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다시 이불 속에 손전등을 숨겨놓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다정에게는 창문 같았습니다. 어딘가에는 바다가 있고 공항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고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정은 책으로 배웠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걸어본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정에게 갑자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던 부모님은 어느 해 겨울과 그 다음 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폐질환으로 먼저 누웠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기운을 놓았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다정은 처음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붙잡아 두던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자유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가도 된다는 생각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 이장이 다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과 무너진 담장을 둘러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정아,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밭일은 잘해도 이 집에서 혼자 버티기는 어렵다. 산짐승도 내려오고 겨울엔 눈도 막힌다. 도시로 나가라. 도시라는 말에 다정은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장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주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큰 회사 건물 관리 쪽 일을 봐. 청소하는 사람 하나 구한다고 하더라. 처음부터 좋은 일은 못해도 밥벌이는 해야지. 다정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이장이 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뭐가 어때서? 그 말에 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정은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은 끊임없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다정이 한 발을 떼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앞서 걸었습니다. 신호등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엘리베이터 안내음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다정은 주소 쪽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은 하늘을 베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정은 한참 동안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옆에 있던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정은 놀라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 청소 일하러 오라고 해서요. 경비원은 그녀의 옷차림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점퍼, 촌스러운 꽃무늬 보따리. 그의 표정에 잠깐 애매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아, 새로 온 분이구나. 지하 관리 사무실로 가세요. 다정은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바닥은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정은 혹시 자신의 신발에 흙이 묻었을까봐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 둘이 옆을 지나가며 낮게 웃었습니다. 새 청소 직원인가 봐. 완전 시골에서 바로 올라온 것 같다. 다정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은 척하는 법을 너무 오래 배워왔습니다. 지하 관리 사무실에서 만난 담당자는 바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름 유다정입니다. 나이 26입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들고 다정을 다시 봤습니다. 26? 생각보다 어리네. 경력은? 다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랑 밭일은 오래 했습니다. 담당자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밭일이 경력이래. 다정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회의실, 복도, 화장실 담당. 말 많이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특히 위층 임원 회의실은 조심하고. 거긴 중요한 손님들이 자주 와요. 네. 그리고 외국 손님 오는 날엔 더 조심해야 해요. 괜히 앞에서 어리바리하게 굴면 회사 망신이니까. 다정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다정의 도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사람들이 오기 전 복도를 닦고 엘리베이터 앞 지문 자국을 지우고 회의실 의자를 가지런히 밀어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을 비우고 커피가 쏟아진 탁자를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정을 쉽게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치워요. 아가씨, 여기 물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엔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청소 아가씨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촌티 나는 애라고 불렀습니다. 다정은 그럴 때마다 웃었습니다. 웃는 게 편했습니다. 대꾸하면 일이 커졌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해외 영업팀 직원들이 복도에서 영어로 통화를 하면 다정의 귀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일본 거래처에서 온 메일을 두고 직원들이 웅성거리면 다정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도 문장 하나를 머릿속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저건 납기일을 미루겠다는 말이 아닌데 다시 확인해달라는 뜻 같은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청소하러 온 사람이니까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해외 영업팀 대리 하나가 회의실에 종이를 두고 나갔습니다. 다정은 탁자를 닦다가 문서 한 귀퉁이를 보게 됐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 초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문장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책에서 본 표현과 달랐습니다. 좋은 조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읽으면 책임을 한쪽으로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다정은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의 서류 보면 안 돼. 그녀는 탁자를 마저 닫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외 바이어 것만 잘 되면
우리 팀 완전 뜬다. 통역도 붙고 본부장님도 직접 들어간다며? 근데 청소 직원들 회의실 근처 못 오게 해라. 지난번에 저 시골에 손님 앞에서 멍하게 서 있더라. 다정은 걸레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아픈 것보다 이상한 문장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그 한 줄. 해외 바이어가 온다는 말.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들떠있는 분위기. 다정은 그날 밤 고시원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영어책을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사전도 함께 꺼냈습니다. 자신이 본 문장을 기억나는 대로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씩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정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이거 좋은 말이 아닌데.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정은 공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해외 바이어 대표가 온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임원층 회의실 전체 청소 지시가 내려왔고 직원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정은 안내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청소만 잘하면 된다고, 괜히 끼어들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자꾸 답답해졌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그냥 문장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온다는 소식이 붙은 뒤로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커피잔 하나도 제자리에 두지 않던 직원들이 그날만큼은 복도에 떨어진 종이까지 신경 썼습니다. 회의실 유리문은 아침부터 3번이나 닫혔고 임원층 카펫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게 다시 밀었습니다. 다정은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건물 안은 벌써 밝았습니다. 청소용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헝클어진 앞머리, 급히 묶은 머리끈, 낡은 운동화 끝에 남은 흙자국. 다정은 발끝을 살짝 뒤로 숨겼습니다. 오늘은 조심해야 한다. 관리반장이 아침 조회 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임원 회의실 쪽은 특히 신경 써. 해외 바이어들 오니까 냄새, 먼지, 물자국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만 욕먹어. 청소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이 다정을 향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유다정 씨, 네. 오늘은 되도록 말하지 마요. 다정은 순간 대답을 잊었습니다. 뭐 묻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보내고 손님들 앞에서는 눈 마주치지 말고. 알았죠?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안이 조금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다정은 늘 누군가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라. 괜히 말하지 마라. 괜히 사람들 앞에 서지 마라. 그 말들은 낡은 옷처럼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천장 조명은 하얗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빌딩들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바닥을 밀었습니다. 그 다음 의자를 하나씩 맞췄습니다. 의자 등받이 간격이 조금만 틀어져도 다시 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책상 위를 닦던 중 누군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해외 영업팀 대리 서민재였습니다. 말끝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다정은 얼른 걸레를 접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끝났어야죠.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민재는 손에 든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정이 닦아놓은 자리에 손가락을 쓸어보았습니다. 먼지는 없네. 그 말투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검사에 가까웠습니다. 다정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민재가 서류철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이어 쪽에서 조건만 안 바꾸면 되는데 괜히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 하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영어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정은 카트를 끌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문 바로 앞이라 안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의 영어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박또박해서 다정의 귀에 문장이 하나씩 걸렸습니다. 네, 오늘 계약서 원문은 저희 쪽 통역사가 설명할 겁니다. 대표님께는 좋은 조건처럼 들리게만 맞추면 됩니다. 다정은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좋은 조건처럼 들리게만.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민재는 다정이 아직 나가지 않은 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해요? 다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멍하게 서 있지 마요. 오늘 사고 나면 청소팀부터 잘려요. 다정은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민재의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좋은 조건처럼 들리게만 맞추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복도 끝 작은 창고에 들어간 다정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청소도구 냄새, 락스 냄새, 젖은 걸레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정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서 본 그 문장. 바이어가 요구한 조건은 단순한 납품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품질 문제, 배송 지연, 환율 손실까지 모두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통역자가 설명한 한국어 요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정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신은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학원도 대학교도 회사도 다녀본 적 없습니다. 산골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봤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천억짜리 계약을 논하는 사람들의 말을 의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다정에게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같은 청소팀의 오정옥 여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옥은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이 회사에 온 첫날 엘리베이터 타는 법부터 식당 위치까지 알려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또 뭐라 했어? 다정은 공책을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너는 거짓말하면 눈부터 흔들려. 정옥은 물통을 내려놓고 다정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 말하면 웃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큰일 난다고 입 다물라 할까? 다정은 손끝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 이모. 응. 혹시 회사 계약 같은 거 청소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정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계약? 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다정아.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 사람들 겉으로는 번듯해도 속은 복잡해.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칠 수 있어.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큰일 날 말이면 혼자 끙끙대지는 마.
내가 틀렸다고 해도 확인은 해볼 수 있잖아. 그 말에 다정은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 그 단어가 마음속에 작은 못처럼 박혔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세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임원들이 급히 내려와 현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가운데 본부장 한성국은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연신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대표는 키가 큰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로건. 유럽과 미국의 유통망을 가진 대형 바이어 회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실무진 2명과 법률 담당자가 따랐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본부장, 해외 영업팀장, 서민재 대리, 그리고 전문 통역사라는 여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통역사의 이름은 윤세라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미소, 또렷한 발음. 누가 봐도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은 로비 한쪽 기둥 뒤에서 유리문에 묻은 손자국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바이어 대표가 지나가며 한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문서보다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통역사 세라가 웃으며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계약이 매우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다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문서보다 사람을 보러 왔다. 계약이 기대된다는 말과는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혹시 그냥 좋게 풀어서 말한 걸까? 다정은 걸레를 접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 일행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정은 잠시 뒤 청소팀 지시를 받고 같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복도와 화장실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임원층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복도 양옆으로 닫힌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회의실 문 앞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언어가 들리면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데이비드 로건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계약서 14조는 반드시 원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번 초안에서 의미가 바뀐 흔적이 있습니다. 윤세라가 부드럽게 통역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14조가 가장 중요한 조항이니 오늘 서로 잘 협의하자고 하십니다. 다정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의미가 바뀐 흔적이 있다. 그 말을 왜 빼는 걸까? 회의실 안에서는 본부장 한성국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늘 투명하게 일합니다. 다정은 쓰레기 봉투를 묶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곧이어 데이비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 측 내부에서 누군가 이 조항을 조작했다면 우리는 오늘 계약을 멈출 겁니다. 세라는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정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또 여기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통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했으면 근처에 오지 말랬죠. 외국 손님들 있는데 왜 자꾸 얼쩡거립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알아서 좀 피해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서 있으면 분위기 깨져. 당신 같은 사람. 다정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재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고 혀를 찼습니다. 빨리 치우고 내려가요. 그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쪽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 통역이 정확합니까? 세라가 짧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정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뭘 봐요? 다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청소팀이 곤란해지고 정옥 이모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서명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정의 머릿속에 전날 밤 공책에 적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계약 해지 시 모든 손실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 분쟁 발생 시 관할권은 바이어 측 국가에 둔다. 그 조항들이 정말 그대로라면 회사는 큰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지금처럼 말을 바꾼다면 아무도 그 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려가라니까요. 다정은 쓰레기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마을에서 아버지가 문을 잠그던 소리, 어머니가 도시를 무서워하던 얼굴, 회사 사람들이 웃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정은 늘 물러났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였고 입을 다물었고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회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 문 안에서 잘못된 말이 오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민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요? 다정은 회의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통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다정을 멍하니 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다정은 손끝이 하얘지도록 쓰레기 봉투를 쥐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님 말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조항이 조작됐으면 멈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회의실 안쪽에서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탓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부장 한성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역사 윤세라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로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다정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만 회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은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방금 한 말을 다시 말해보세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정은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데이비드가 한 말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14조는 원문 그대로 확인해야 하고 지난 초안에서 의미가 바뀐 흔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내부에서 누군가 조항을 조작했다면 오늘 계약은 멈추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끝난 순간 누구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다정과 세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본부장 한성국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바닥에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다정을 밀어내던 사람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다정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청소하러 들어온 여자가 수천억 계약 자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로건의 정확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을 내보내려던 서민재 대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 한성국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성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부드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역사 윤세라를 한번 보고 다시 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문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세라가 그 말을 옮기려 하자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분에게 맡기죠. 그의 시선이 다정에게 닿았습니다. 다정은 문턱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의실 밖을 청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수천억 계약이 오가는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할 줄 모릅니다. 다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민재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직원은 청소 담당입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외국어 실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데이비드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건 틀린 말을 정확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세라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은 펜을 자꾸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성국은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회의를 잠시 멈추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뒤 다시. 아니요. 데이비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계약서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 문단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방금 전보다 속도가 빨랐고 문장도 길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세라는 굳은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정은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귀에 걸렸습니다. 낡은 책에서 봤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해석해 보세요. 다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 조항은 납품이 늦어졌을 때 벌금만 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첫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정은 계약서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보다 글자를 보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운송이 늦어지거나 환율 때문에 손실이 생겨도 전부 한국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바이어 쪽에만 있습니다. 한성국의 턱이 굳었습니다. 다정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어디서 할지도 바이어 쪽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면 우리 회사가 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 서민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도 됩니까? 청소 용역 직원이잖아요. 다정은 움찔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정에게는 명함도 없었고 사무실 책상도 없었습니다. 출입증에 적힌 이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청소 담당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저 문장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저분뿐입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라가 부드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계약 문서는 원래 법률 표현이 복잡합니다. 통역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 더 확인하죠. 데이비드는 옆에 앉은 법률 담당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법률 담당자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로 된 첨부 문서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일본 유통사와 연결된 보증 문서입니다. 이 문서도 오늘 계약에 영향을 줍니다.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정은 문서를 받아들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다정은 조심스럽게 문서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자와 가나가 섞인 문장. 예전에 헌책에서 봤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정은 한 줄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건 바이어 회사가 직접 책임진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데이비드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정은 더듬거렸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유통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최종 공급자에게 다시 책임이 돌아갑니다. 여기 이 표현 때문에요. 최종 공급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담당자가 바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성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본부장님. 예, 대표님. 이 문서의 한국어 요약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성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무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실무팀 누구입니까? 서민재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한성국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세라가 다시 나섰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계약의 큰 흐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세부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면 오히려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다정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을 움찔했습니다. 신뢰.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입을 막으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세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금 전 제 말을 다르게 옮겼습니까? 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체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통역했을 뿐입니다. 제가 계약을 멈추겠다고 한 말을 계약이 기대된다는 말로 바꾼 것도 자연스러운 통역입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성국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 통역사는 저희가 오래 거래해온 전문 인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실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실수라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의도입니다. 다정은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반복되면 의도. 그 말이 회의실 한가운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민재는 휴대폰을 손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정은 우연히 그의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의실 안에 앉아있는 한성국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청소부부터 내보내. 다정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다정 씨, 이제 나가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칠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다정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데이비드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유다정 씨는 남습니다. 민재가 멈췄습니다. 대표님, 이 직원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데이비드는 다정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방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부터 내보내. 그 말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방해가 안 된다면 있겠습니다. 한성국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다정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종이 안에 누군가의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은 다정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법률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원문 계약서, 한국어 요약본, 일본 유통사 보증 문서, 그리고 지난주 오간 메일 기록까지 모두 대조하겠습니다. 한성국이 급히 말했습니다. 메일 기록은 내부 자료라 바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도 어렵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침을 삼켰습니다. 서민재는 더 이상 다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성국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세라는 떨어진 펜을 주워들었지만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틀린 통역 하나를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는 처음부터 숨기려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계약서 한 줄보다 훨씬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메일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계약서 조항을 두고 오가던 긴장은 이제 사람들의 얼굴 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누가 숨기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한성국 본부장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차분해 보였지만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절차가 있습니다. 내부 메일을 외부 바이어에게 즉석에서 공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계약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한성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민재 대리는 재빨리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오늘 계약이 무산되면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문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데이비드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였습니까?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시선이 윤세라에게 향했습니다. 통역사님, 당신도 오해였다고 생각합니까? 윤세라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국제계약에서는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달한 내용은 전체 협상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멈추겠다는 말을 계약이 기대된다는 말로 바꾼 것도 분위기 때문입니까? 세라의 입술이 살짝 굳었습니다. 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의 말들은 모두 부드러웠지만 그 안쪽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낯보다 더 조용하고 무서운 칼이었습니다. 한성국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 원문과 요약본은 바로 대조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메일 기록은 법무팀과 상의한 뒤 필요한 부분만, 전체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에 보낸 수정본부터 오늘 아침 최종본까지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정확히 말하자 민재의 얼굴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다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은 민재 쪽을 아주 짧게 보았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왜 저쪽이 그걸 알고 있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문 원본과 귀사가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한국어 요약본의 내용이 다릅니다. 일본 보증 문서 역시 원문과 요약이 다릅니다. 이게 단순 실수라면 누가 언제 고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말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얼굴로 한성국에게 먼저 눈인사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부르셨습니까? 한성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 원문과 한국어 요약본, 그리고 지난주 이후 메일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네. 법무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일 기록까지요? 데이비드의 법률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희 쪽 서버 기록에는 수정본을 받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측 발신자도 확인됩니다. 그 말에 서민재가 의자를 살짝 밀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만큼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은 민재를 한번 보고 다시 한성국을 보았습니다. 일단 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회의실 벽면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사내 메일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어가 입력될 때마다 민재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정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눈은 모니터와 휴대폰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 대리님.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내는 메시지도 나중에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내려놓았습니다. 다정은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데이비드는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메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계약 최종 문안 검토 요청. 보낸 사람은 서민재. 받는 사람은 한성국. 참조에는 윤세라의 개인 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윤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통역 자료 확인용으로 받은 겁니다. 법무팀장은 아무 말 없이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문 계약서와 한국어 요약본이 나란히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법률 담당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문제의 14조. 영문 원문에는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넓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요약본에는 그 문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손실 분담. 데이비드가 한성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호 협의라는 표현은 원문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히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이력 파일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문장을 고쳤는지 표시되는 문서였습니다. 화면에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서민재.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지시에 따라 정리만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누가 묻기도 전에 튀어나온 변명이었습니다. 한성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나?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한성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부장님, 나는 요약본을 보기 쉽게 만들라고 했지 내용을 바꾸라고 한 적 없어. 순식간에 민재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을 밀어내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한편인 척하다가 위험해지면 너무 쉽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장 조정은 실무 과정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통역사가 계약 내용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전 원문과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한국어 요약본을 기준으로. 당신은 영어 원문도 받았습니다. 세라의 말이 멈췄습니다. 법무팀장이 메일 목록을 더 내렸습니다. 세라에게 보낸 파일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어 요약본, 다른 하나는 영문 원문. 보낸 시간도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법률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역사님은 원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다정은 그 순간 세라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잡는 손, 그리고 아주 짧게 누군가에게 화면을 보내려는 움직임. 다정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또 끼어드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그때 세라의 휴대폰 화면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계약서 원본 삭제해. 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라가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다정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다정을 봤습니다. 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 통역사님이 누군가에게 원본을 지우라고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정은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큰 말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법률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세라는 웃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휴대폰입니다. 한성국이 급히 말했다.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개인 사생활까지.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대표 장태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쉰 중반에 그는 급히 달려온 듯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한성국은 곧바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 하나가 회의 중간에 끼어들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청소 직원 하나. 그 말에 다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의 시선이 다정에게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정을 잠깐 바라본 뒤 데이비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조작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은 저분입니다. 그는 다정을 가리켰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천천히 다정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유다정입니다. 유다정 씨, 당신이 들은 것과 본 것을 그대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다정은 한성국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누르고 있었고 세라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입을 다물면 또 누군가가 틀린 말을 맞는 말처럼 만들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나서지 않았고, 틀려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속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통역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어 대표님은 계약을 멈출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통역은 계약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조 원문에는 우리 회사가 모든 손실을 책임지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어 요약본에는 상호 협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보증 문서도 원문과 요약이 달랐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도 그 차이는 확인됩니다. 한성국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청소 직원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장태호 사장은 한성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대꾸 하나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성국 쪽으로 기울어 있던 공기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매일 원본, 수정 이력, 첨부 파일, 접속 기록까지 모두 보존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삭제하지 못하게 시스템 잠그고. 법무팀장이 바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세라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한성국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서민재, 본부장님이 시키셨잖습니까? 요약본만 살짝 바꾸면 바이어 쪽도 계약을 밀어붙일 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실무선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입 다물어. 한성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말해. 민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윤 통역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통역하면 계약이 깨진다고 해서 분위기 좋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바이어가 의심하면 다정하니 청소 직원 같은 사람은 절대 근처에 못 오게 하라고.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다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청소 직원 같은 사람. 그 말은 자신을 낮추려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예전처럼 깊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아픈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성국 본부장, 서민재 대리, 윤세라 통역사. 세 사람은 지금부터 이 계약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한성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법무팀은 감사팀에 바로 연락하세요. 필요하면 외부 조사도 받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다정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다정 씨. 다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정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걸 거의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고마운 말 앞에서도 먼저 겁을 먹습니다. 다정도 그랬습니다. 뭘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맞는지 한참을 확인하듯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원본 파일이 외부에서 삭제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데이비드의 법률 담당자가 화면을 확인하다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일본 유통사 보증 문서 원본 링크가 방금 접근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무팀장은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차가운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지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정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일명 아래에 남아있는 일본어 안내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관 위치 변경. 원본은 지워진 게 아니라 다른 보관함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없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정은 화면 속 작은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관 위치가 바뀌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이동입니다. 데이비드의 법률 담당자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무팀장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옮겨진 곳이 본부장 개인 보관함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성국에게 꽂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성국에게 꽂혔습니다. 한성국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보관함 이름만 보고 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자료함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태호 사장이 물었습니다. 공용입니까? 법무팀장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개인 계정으로 만든 보관함입니다. 다른 직원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한성국의 변명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성국은 이번에는 다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더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어떻게 해외 바이어의 말을 알아듣고 계약서, 조항까지 짚어냅니까? 누가 알려준 겁니까? 다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들었다? 한성국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면서요. 그런데 수천억 계약이 걸린 자리에서 전문 통역사보다 정확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에 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말. 그 말은 평생 다정의 발목을 잡아온 말이었습니다. 산골에서도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늘 그 한 가지로 다정을 판단했습니다. 서민재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정 씨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바이어 대표 말을 바로 알아들은 것도 이상합니다. 혹시 미리 짜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정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본부장이 시켰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자신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세라 통역사도 조용히 말을 얹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독학으로 조금 알아듣는 것과 계약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믿고 계약을 멈추는 건 위험합니다. 세 사람의 말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다정을 믿지 마라. 다정을 내보내라. 다정의 말을 의심해라. 다정은 손끝을 꽉 말아쥐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정아. 오정옥 여사였습니다. 다정이 한참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한성국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청소 직원입니까? 지금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입니까? 정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우리 청소팀 막내입니다. 그 말에 다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청소팀 막내. 도시에 와서 처음으로 들은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정 씨가 평소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적은 있었어요. 어떤 점 말입니까? 해외 영업팀 사람들이 복도에서 외국말로 통화하면 다정이가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말은 일정 미루자는 뜻이 아닌데 왜 저렇게 알아듣지 하고요. 민재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몰래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옥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든 건 그쪽 사람들이고요. 다정이는 묻지도 않았는데 아는 척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장태호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맞습니다. 처음 왔을 땐 엘리베이터 카드 찍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짓말할 애는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 억울해도 고개부터 숙이는 아이예요. 그런 애가 바이어랑 짜고 회사를 흔든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성국은 다정의 서툰 모습을 약점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옥의 말이 나오자 그 서툼은 오히려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세상에 서툰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들어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로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한성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정 씨는 처음부터 자신이 잘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들릴 때마다 멈췄죠. 그것은 조작보다 양심에 가깝습니다. 한성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본부장 개인 보관함 안에 있는 자료 목록을 띄우세요. 삭제나 이동이 더 이상 안 되게 잠그고요. 네. 법무팀장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보관함 안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계약 관련 자료였습니다. 영문 제목도 있었고 일본어로 된 제목도 있었지만 법무팀장이 하나씩 한국어로 풀어 읽었습니다. 해외 유통권 이전 초안, 중간업체 수수료 약정서, 일본 유통사 사전 합의서, 최종 계약 요약본 수정 내역. 문서 제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한성국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중간업체 수수료 약정서라니요. 이 계약에 중간업체가 있었습니까? 법무팀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공식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별도 중간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유통권 일부를 그쪽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쪽은? 법무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본부장님과 관련된 개인 법인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성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 법인이라고 해도 가족 명의일 뿐이고 저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장태호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 유통권을 가족명의 법인으로 넘기는 문서가 왜 본부장 개인 보관함에 있습니까? 한성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민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요약본만 부드럽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고하면 계약이 어려워진다고요. 저는 그냥 지시대로. 한성국이 낮게 소리쳤습니다. 서민재.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통역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의심하면 세부 내용은 자연스럽게 넘기라고 했고 문제 생기면 실무착오로 처리하면 된다고. 윤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재가 웃음처럼 숨을 뱉었습니다. 개인 메일에 다 있잖아요. 아까도 원본 지우려고 했잖습니까? 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품이 있던 회의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장과 직함 뒤에 숨어 있던 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다정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잡아낸 건 단순한 오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회사의 계약을 일부러 비틀고 그 사이에 자기 돈줄을 숨겨놓은 일이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법무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감사팀과 보안팀도 바로 부르세요. 네. 한성국 본부장, 서민재 대리, 윤세라 통역사는 지금부터 이 계약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한성국이 장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이 깨지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태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작된 계약을 맺는 손해보다는 작겠지요. 한성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청소부 하나 말만 믿고 오래 일한 임원을 버리시겠다? 임원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장태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회사를 팔아먹으려던 사람을 멈추는 겁니다. 그 말에 한성국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법무팀장이 새로 열린 문서를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최종 승인 요청 메일이 이미 해외법인 담당자에게 나갔습니다. 아직 전자서명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인 답장이 가면 자동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그 답장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법무팀장이 급히 메일 화면을 열었습니다. 해외법인 담당자가 작성 중인 회신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문장 중간에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 문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뜻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정 씨, 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저 문장도 읽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시 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정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는 늘 어렵게 느껴졌고 일본어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문장 하나는 분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 답장이 가면 유통권 이전 절차가 바로 시작된다는 뜻 같습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알림이 떴습니다. 회신 전송 준비 중.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성국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제 청소부가 메일까지 막아보겠습니까? 다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화면 속 문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답장 한 통이 나가면 모든 것이 다시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뜬 문구 하나 때문에 회의실 안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회신 전송 준비 중. 법무팀장은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장님, 해외법인 담당자가 이미 답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답장이 나가면 중간업체 쪽으로 자동 확인이 들어갑니다. 장태호 사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연락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지금 다른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성국은 의자에 기대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장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만든 절차입니까? 한성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회신 문장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문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이 대충 보면 단순한 확인 답장처럼 보였습니다. 다정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목도 말랐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정욱이 조용히 다정의 등 뒤에 섰습니다. 천천히 봐. 급해도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말해. 다정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다정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누군가 믿어준다는 건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정은 화면 속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요. 그냥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확인 답장이 도착하는 순간 권리 이전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 취소하려면 상대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법무팀장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법무팀장은 문장을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표현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놨습니다. 단순 확인 메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의서 역할을 합니다. 데이비드 로건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 답장이 나가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까?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저쪽은 이미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태호가 바로 지시했습니다. 해외법인 담당자에게 문자, 메신저, 사내 알림 전부 보내세요. 전송 중지. 지금 당장. 법무팀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회신창에는 글자가 계속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이쪽 상황을 모른 채 답장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한성국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서둘러도 늦었습니다. 그쪽은 정상 절차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정은 그 말을 듣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회신 마지막 문장에 짧은 중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다정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보내는 쪽에서 한 글자라도 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문장은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모든 조건을 빼고 문서를 받았다는 말로 바꾸면 동의가 아니라 수신 확인이 됩니다. 법무팀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아예 막지 못해도 문장을 바꾸게 하면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제 생각에는요. 장태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 문장, 한국어로 쉽게 불러주세요. 다정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문서 수신만 확인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사 검토 후 다시 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바로 그 문장을 사내 알림으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해외법인 담당자에게 긴급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성국의 입가에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안 받는 모양이군요. 그 순간 회신 창의 글자가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잠시 뒤 입력되던 문장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작게 외쳤습니다. 멈췄습니다. 담당자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새 답장이 입력되었습니다. 문서 수신만 확인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사 검토 후 다시 회신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전송된 답장을 확인하고 의자에 기대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았습니다. 장태호 사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데이비드 로건은 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번 구했군요.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구했다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저 틀린 말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성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투에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산골에서 올라온 청소 직원이 영어도 알고 일본어도 알고 중국어까지 안다. 그런데 학력은 없고 경력도 없다.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뭡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한성국은 다정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말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유다정 씨, 당신 부모는 왜 당신을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26이나 되도록 세상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다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건 계약과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정옥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말은 왜 합니까? 한성국은 정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검증해야 하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정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을 가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미워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한성국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회사를 위해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태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해 묻는 게 아니라 유다정 씨를 무너뜨리려고 묻고 있습니다. 한성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태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유다정 씨의 부모가 아닙니다. 한성국 본부장이 회사 자료를 왜 개인 보관함에 숨겼는지, 왜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는지, 왜 통역을 조작했는지입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성국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정은 장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막아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화면을 확인하다가 급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관함 안에 음성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사전회의 녹취입니다. 한성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바로 말했습니다. 재생해보죠. 법무팀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성국의 목소리였습니다. 통역은 너무 정확할 필요 없어. 상대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넘기면 돼. 이어서 윤세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직접 문제를 짚으면요? 한성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실무 번역 착오라고 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 쪽 사람들은 원문 제대로 못 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성국이 믿고 있던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할 거라는 오만이었습니다. 그 오만을 무너뜨린 사람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청소부였습니다. 녹취 파일 속 한성국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린 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쪽 사람들은 원문 제대로 못 봐. 그 말은 계약서 조작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우습게 봤고 해외 바이어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으며 무엇보다 다정 같은 사람은 아예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성국 본부장. 한성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취,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한성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짝이 끼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법무팀장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보관함 안에 저장된 시간이 남아있고 수정된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윤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침착하게 변명하던 그녀는 이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전문 통역사라는 이름으로 이 회의에 들어왔지만 녹취 속 목소리는 그 이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로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저희 회사 책임으로 이런 일이 생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한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시선이 다정에게 향했습니다. 이 회사 안에도 아직 정직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정은 갑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모이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성국이 낮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한성국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다정을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책 몇 권 주워 읽은 걸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압니까? 오늘은 어쩌다 맞았을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배운 것도 없는 애가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냐. 다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말들이 한성국의 목소리를 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정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본부장님. 한성국이 매섭게 그녀를 봤습니다. 정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번 맞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몇 번을 막았습니까? 바이어 말, 계약서 조항, 일본 문서, 회신 문구까지. 그게 다 운이면 그 운도 실력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장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다정 씨가 짚은 내용은 모두 문서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도 원문을 이해하는 능력은 분명합니다. 한성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무팀장까지 지금 청소부 편을 드는 겁니까? 장태호 사장이 낮게 말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한성국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보안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성국과 서민재, 윤세라는 자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힘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민재는 다정의 곁을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세라는 마지막까지 다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정확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방식으로 틀렸습니다. 한성국은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장태호도 데이비드도 아닌 다정에게 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다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망친 건 본부장님 욕심이지 우리 애가 아닙니다. 한성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 보안팀 직원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회의실 안에는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다정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옥이 얼른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다정 씨. 다정은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죄송할 일 아닙니다. 장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사는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도 직원들 일자리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다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회사 이름을 지켰다니, 직원들 일자리를 지켰다니, 그 말은 너무 커서 다정의 가슴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태호가 그를 보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계약은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내부 조사를 마치고 새 계약서를 정직하게 준비한다면 다시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장태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다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 다음 회의에는 유다정 씨가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다정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못합니다.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누군가 다정에게 착하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정을 불쌍히 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해낸 일을 보고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장태호 사장이 법무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정 씨에게 정식으로 통역과 문서 검토 능력을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세요. 외부 시험이든 회사 내부 검증이든 절차에 맞게 진행합시다. 다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됩니까? 장태호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다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유다정 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다정 씨가 해보는 겁니다. 정옥은 옆에서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정은 정옥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엘리베이터는 같은 소리를 냈고 창방 도시는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다정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건물 어딜 가도 자신이 방해가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도 겁은 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정옥이 옆에서 툭 물었습니다. 다정아. 네. 너 진짜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골집 작은 방, 낡은 라디오, 버려진 책, 손전등 불빛, 몰래 적어 내려간 공책들,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밤에 심심해서요. 정옥은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곧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심심해서 회사 하나 살렸네. 다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다정은 처음으로 도시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안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청소팀 막내가 해외 계약을 막았다. 통역사가 틀린 말을 잡아냈다. 본부장 비리가 들통났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다정을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다정은 그 시선들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해외 영업팀의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다정 씨, 다정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에 제가 말 심하게 한 적 있어요. 촌에서 올라온 애 같다고 죄송합니다. 다정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다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사과를 받는 일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쪽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까 회의실에 두고 가신 공책이에요. 떨어져 있길래. 다정은 급히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산골에서부터 가져온 외국어 단어와 문장을 빼곡히 적어둔 공책. 여직원은 공책 표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다 혼자 쓰신 거예요? 다정은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은 거예요. 여직원은 공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정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 했다. 그 말은 다정의 시간을 알아봐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려고 붙잡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 보였습니다. 다정은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정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얇은 이불, 작은 책상, 낡은 가방. 다정은 책상 위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오래된 글자들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글자들이 혼자 있는 밤을 견디게 해주는 친구 같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글자들이 자신을 세상 앞으로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책 맨 아래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다. 글자를 쓰는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은 낯설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는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감사팀이 움직였고 법무팀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성국 본부장과 서민재 대리, 윤세라, 통역사가 주고받은 메일과 녹취, 개인 보관함에 숨겨둔 문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실무착오라고 버티던 한성국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업체를 끼워 넣고 회사의 해외 유통권 일부를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민재는 모든 책임을 떠안기 싫어 본부장의 지시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세라 역시 통역을 일부러 부드럽게 바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세 사람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정식 조사 절차에 넘겼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공지도 나왔습니다. 그 소식은 회사 안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정에게 가장 낯선 건 그들의 결말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복도를 지나가도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정을 보고도 보지 않은 척했고 필요할 때만 손짓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다정 씨,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대단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정은 그런 인사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보다 무시가 익숙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은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옥은 옆에서 웃었습니다. 고개 좀 그만 숙여.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다정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좀 무서워서요. 무서워도 괜찮아.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았잖아. 그 말에 다정은 잠시 웃었습니다. 며칠 뒤 장태호 사장은 다정을 불렀습니다. 다정은 사장실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문 하나를 두고 서 있는데 산골집 대문 앞에 서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은 달랐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릴 문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태호 사장과 법무팀장, 인사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은 괜히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장태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다정 씨, 부담 주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네. 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다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한테요? 네. 지금 당장 큰 직책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회사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검증도 받고 계약 문서 기초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청소팀 일을 갑자기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정 씨가 원하면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문서, 보조 검토 업무부터 배워보는 방식도 있고요. 다정은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장태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해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다정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먼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모른다.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해보자. 그 말 하나가 다정 앞에 길처럼 놓였습니다. 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청소는 내가 더 하면 되니까 너는 배워. 다정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은 해야죠. 해야지. 그런데 내 인생도 해야지. 그 말에 다정은 웃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 로건이 다시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되었고 법무팀이 모든 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역도 외부 검증을 거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에는 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문밖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 정식 참석자 명단 끝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다정, 해외 문서 검토 보조. 다정은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밑에 붙은 말이 낯설고도 고마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데이비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통역사가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다정은 조용히 문서를 따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함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했고 손실 조항도 공정하게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다정에게 물었습니다. 유다정 씨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정에게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부터 붉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고개를 숙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정은 문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한쪽에만 책임이 몰려있지는 않습니다.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도 서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엔 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검토와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정은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확인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동정이 아니라 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그날 다시 진행됐습니다. 무리한 조건은 빠졌고 회사는 손해를 피한 채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데이비드는 다정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통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정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다정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도시로 왔을 때는 그 불빛들이 모두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빠르고 너무 무서운 곳.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아주 작은 자리 하나쯤은 자신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정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산골에서 몰래 적어 내려간 단어들.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면서 밤마다 붙잡았던 문장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다정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늦게 나온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바람이 공책장을 살짝 넘겼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들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던 세상은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도 있었지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문을 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실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청소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늦었다고 해서 인생까지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은 시간이 언젠가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정은 평소처럼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 청소팀? 아니면 교육실? 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정욱이 크게 웃었습니다. 욕심 생겼네. 다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조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다정은 더 이상 발끝만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다정은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열고 있었습니다. 유다정은 세상에 늦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학교를 오래 다니지도 못했고 도시의 속도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정이 붙잡고 있던 작은 배움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책 한 권, 고장난 라디오 소리, 밤마다 몰래 적어 내려간 공책 속 문장들이 결국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배움이 늦었다고 인생까지 늦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유다정처럼 뒤늦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